대선 때나 총선 때 결과를 보면 과연 충청도에서 누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이 일당이 되는가가, 어느 당이 여당이 되는가가 정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우리 충청도는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메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특히 이 천하를 편안하게 만드는 바로 천안의 당협위원장을 지금 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멋지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창수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멀리 천안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한 170km 되나요? 100km밖에 안 되고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예.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천안만 해도 수도권이고요. 네네네. 먼저 이제 정준길 대표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오히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줄여서 한 70% 정도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당에서는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검사님께서 네. 저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좀 잠깐 멈칫하다가 정당인,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대표를 했더니 네. 그 검사님이 질문을 하는 게 그거 월급 나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참 이렇게 좀 곤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천안 출신이고요. 기자 생활을 좀 한 5년간 하다가 네. 정부직 공무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보좌관 활동을 좀 하고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첫 출마를 했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제 소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은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뭐 원래 이 자리가 또 자기 좀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선전하는 자리인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고요. 뭐 굳이 뭐 또 저의 처지를 한다면 미생 정치인 뭐 이 정도. 예. 미생이 완생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 예. 7.3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7.3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회다, 마지막 찬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마지막 기회다, 찬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좀 달리 좀 보고 싶은 것이 그 대나무를 보면 매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시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일정 부분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혁신 변화 다 있으시는데 이런 혁신과 변화 마저도 지금 올드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제 부산에 갔는데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예. 이 말씀이 좀 거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영화에 보면 살아있네 이런 영화. 살아있네. 유명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절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이런 절박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좀 이렇게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혁신 당하겠구나. 예,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하는데 변화를 당하는다는 건 곧 퇴보,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는 이런 상식을 절감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매듭을 지금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혹시 그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하고 경선 후보가 했던 샌더슨이 했던 구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Enough is enough. 네. 예, 뭐 지역하면 너무 충분하다. 네. 또 달리 뭐 저기 해석을 하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네. 예. 이 말에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주는 그런 표현 아닌가. 물론 외국에서 이렇게 한번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그때 한번 써먹었던 표현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뭐 구태, 뭐 관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다시 혁신을 앞세워서 나간다고 해도 그 매듭지는 그 무엇이 없으면 예, 앞으로 계속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묻다 그만해라. 뭐 그런 예, 그렇죠. 것들이네요. 그걸 이제 방금 구태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셨는데. 이제 하면 매듭을 뭔가 짚고 넘어가지. 우리가 지금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 예,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점들을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태도남마와 같이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전혀 다르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그렇습니다. 의미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이루어낼 만한 그런 멋진 후보들 있습니까? 전당대회. 제주 타운홀 미팅, 광주 타운홀 미팅 쭉 다녀봤고요. 어제 부산까지 이제 합동연설회를 쭉 돌아봤는데 뭐 현재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라면 저도 전망을 제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후보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이 그런 댐댐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분들이야말로 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 기대, 갈증,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당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소망이 좀 더 강합니다. 소망. 지도자는요 위기에 꼭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사실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시장, 군수, 도지사들 평상시에 도지사 없어도요 군수 없어도요 잘 들어갑니다. 정말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위기가 있을 때거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리더십은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덕목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시고 최고인이 되시더라도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 극복형 리더가 돼서 위기를 기회로 그 기회를 비전으로 그 비전을 국민들한테 희망으로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소망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나와 계신 현재 판세가 어떤지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은지를 물어봤는데 뭐 신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누구라고 다 거명은 안 하셨고 오히려 원칙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비전으로 만들고 그 비전을 희망으로 다시 실천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이 나와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그 후보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장서 실천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관점에서 당대표를 뽑으시고 최고위원을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하면서 매듭에 관한 얘기랑 연결된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위기인 원인이 무엇인가와 관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매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듭인 위기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0만 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아, 100만 가지요? 100만 가지는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애둘러 볼까요? 네. 우리 법조인 출신이고 아주 유명한 이제 검사 출신이시 알고 있는데 하잖아. 법률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닌데 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의미죠. 소극적 의미의 고의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좀 판단이 되나요? 적극적 고의보다는 조금 뭐 가벼워지지만 어차피 고의니까요. 사실상 같게 평가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우리 당의 위기, 보수의 위기, 그 보수의 핵심에 있었던 우리 자유한국당 그 전에 뭡니까? 새누리당. 그때 원인은 미필적 고의에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구성원들의 미필적 고의. 예, 예. 구성원들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 당의 운영의 그 중심에 있는 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한 중심축인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미필적 고의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말씀은 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하는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잘못된 줄 알면서, 네.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를 말씀대로 알면서 그냥 방치한 누가 얘기하겠지 뭐 미필적 내지는. 고의.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원인이라고 하나 보고요. 지금도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처절하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위기다 이러고 있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구성원 각 개인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위기니까. 네. 자, 이런 식의 미필적 고의 그런 어떤 사고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당의 미래가 요원할 수 있죠. 사실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뭐가 위기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안 된다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냥 네. 아주 그냥 액션 내지는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정말 이거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예.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마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당을 지금 이끌어가 나가고 있는 현역 위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구성원들 핵심 구성원들이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으면 네.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각자 위치에서 할 일이 분명하게 있고 네. 이거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지난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원인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많은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 극복 방안도 미필적 고의 같은 그런 어떤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는 뭐 것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면 위기 극복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탄핵 분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미집하고 벌집을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개미집과 네. 벌집이 개미집에는 여왕개미가 있고요. 네네. 벌집에는 여왕벌이 있습니다. 네네. 뭐 자세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왕개미가 문제가 생기면 네. 일개미 중에 네. 여왕벌이 나와서 그 벌집을 지휘하고 유지합니다. 아. 여왕벌이 문제가 생기면 네. 그 벌집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소멸된다고 할까요? 아. 그 집단 자체가. 그럼 여왕벌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건가요? 예, 소멸됩니다. 네. 소멸됩니다. 뭐 이게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장마에도 폭설에도 또 태풍에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개미집 같은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정당에서 그 개미집 내에서 그 개미집을 이끌어나가는 여왕개미가 문제가 생겼으니 일개미 중에 또 다른 여왕개미가 돼가지고 그 벌집을 유지해 나가는 네. 이런 정당을 생각해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너무 비유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우리 탄핵 국면에서 우리 당에는 개미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가 네. 벌도 있었고
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뭐 개미가 벌로 바뀌었는지 원래 벌과 개미가 섞여 살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벌을 개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 개미집 같은 정당 너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벌집에는 반드시 여왕벌이 있는데 네. 그 여왕벌이 잘못되면 그 벌집 자체가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네.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단단한 어떠한 시련에도 단단하게 유지하는 그런 개미집 같은 그런 정당이 필요하고요. 위기극복방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담론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대 인식과 상황 인식, 시대 정신과 이 상황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지금 위기에 대한 공감대 네.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한번 포괄적인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고요. 시대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정신은 근대화였습니다. 네. 그 이후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하는 거는 그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 뒤에 민주화 이후의 시대 정신은 보편적 학문적으로 선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선진화 시대 정신 여기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를 해보려고 네. 장신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피력을 했는데 그것도 그 시대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기억이 남는 지도자가.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선진화라는 그런 키워드는 사실은 앞에 내걸었었는데 네. 선진화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했던 실행 파일 중에 대표적인 실행 파일이 사대강 같은 거였죠. 약간 선진화의 실행 파일로는 사실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에 모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요 시대 트렌디한 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책, 당 운영, 혁신 방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될 그런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가 시대 정신이었다.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과연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근데 그 선진화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원칙과 기본입니다. 네. 원칙과 기본이 없이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문제도 이 시대 정신에 정확하게 시대 정신을 찾아내서 그거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구태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구태를 반복하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건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서 머물러 있다는 뜻은 곧 퇴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퇴보라는 뜻은 그다음에 소멸, 사라지는 걸로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그냥 그 담론 같고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짚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 늘 가져봅니다. 예. 예. 정말 우리가 근대화 민주화는 이제 우리의 기반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대영 제국 국민들이 우리가 예전에 전 세계를 우리가 전부 다 지배했었어라고 옛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대화 민주화는 역사적 성과고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보수파가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예, 예.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에 이제 계시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가가 사실은 대선이나 총선의 승리를 결정하는 건데 예. 충청권에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에서 우리가 그 지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제 적확하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저는 좀 모호한 답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 진정성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던 신행정 수도가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때 충청권이
이례적으로 총궐기를 합니다. 아, 예. 의원 판결 무효에 네. 대해서 원안을 사수해라. 이때 이걸 주도했던 세력이 진보 세력입니다. 진보 세력이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중심당으로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지는 지역정당을 만들게 된 핵심 동력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신행정 수도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바꿔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사실상 신행정 수도였거든요. 네. 이거를 기업도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네. 즉 원안을 바꾸려고 하죠. 이때부터 충청도의 민심이 소위 그 당시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당시 한나라당의 분열도 여기서 시작되는 분열 중에 하나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네. 그 당시 박근혜 당 대표께서는 원안을 고수를 했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계속 임기 내내 세종시를 좀 더 기업도시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거기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충청인들한테 쌓여졌던 건 키워드 딱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 예. 이 불신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불신이 그때부터 충청도의 민심이 소위 그 당시 집권 여당, 한나라당 이거로부터 이반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그 당시 신행정 수도 그 투쟁 과정 속에서 진보 세력, 네. 지금에 말하는 민주당 네. 이쪽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끌고 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주 지금은 극명하게 나타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호남 해방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호남 해방구 얘기 예, 그렇습니다. 나오죠? 예. 거기 지금 국회의원, 네. 시장, 네. 교육감 그렇네요. 다 이제 진보 세력이거든요. 예. 그 이면에는 신행정 수도에서 기업 도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주는데 이게 좀 지리멸렬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발을 빼는 과정 속에서 네. 각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표현이 못할 표현은 아니지만 호남 해방구라 할 정도가 될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뭐 상황이 됐는데 충청권의 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결국 큰 틀에 봐서도 진정성이지만 특히 지역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공약이면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서 노력하는 모습 여기서 얻어지는 신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단위 지역에서 그 지지율 회복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과거 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는 사장된 어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와 관련된 어떤 진정성 문제 그 부분이 현재 충청권의 민심이 우리 보수우파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에서 민주당의 지지로의 변화에 되게 중대한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 진정성 문제가 세종시와 관계된 이 충청권에만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영남에도 제주에도 호남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바로 이런 진정성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흔들렸고 변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벌집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개미집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한데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km밖에 안 되니까 먼 길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이 질문하는 게 그거 월급 나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참 이렇게 좀 곤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천안 출신이고요. 기자 생활을 좀 한 5년간 하다가 정부직 공무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보좌관 활동을 좀 하고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첫 출마를 했고요.
이 정도면 뭐 제 소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은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뭐 원래 이 자리가 또 자기 좀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선전하는 자리인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고요. 뭐 굳이 뭐 또 저의 처지를 한다면 미생 정치인 뭐 이 정도. 예. 미생이 완생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지분 이어가도록 그러시자고요. 하겠습니다. 예. 7.3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7.3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회다, 마지막 찬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마지막 기회다, 찬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좀 달리 좀 보고 싶은 것이 그 대나무를 보면 매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시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일정 부분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혁신 변화 다 있으시는데 이런 혁신과 변화 마저도 지금 올드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제 부산에 갔는데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거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영화에 보면 살아있네 이런 영화. 살아있네. 유명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식 위기가 있을 때거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리더십은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덕목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시고 최고인이 되시더라도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 극복형 리더가 돼서 위기를 기회로 그 기회를 비전으로 그 비전을 국민들한테 희망으로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소망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나와 계신 현재 판세가 어떤지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은지를 물어봤는데 뭐 신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누구라고 다 거명은 안 하셨고 오히려 원칙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비전으로 만들고 그 비전을 희망으로 다시 실천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그 후보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장서 실천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관점에서 당대표를 뽑으시고 최고위원을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하면서 매듭에 관한 얘기랑 연결된 얘기인데 대선 때나 총선 때 결과를 보면 과연 충청도에서 누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이 일당이 되는가가 어느 당이 여당이 되는가가 정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충청도는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메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특히 이 천하를 편안하게 만드는 바로 천안의 당협위원장을 지금 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멋지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창수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멀리 천안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한 170km 되나요? 100km밖에 안 되고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천안만 해도 수도권이고요. 먼저 이제 정준길 대표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오히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줄여서 한 70% 정도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당에서는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검사님께서 네. 저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잠깐 멈칫하다가 정당인,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대표를 했더니 네. 그 검으로 뭔가 짚고 넘어가지. 우리가 지금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네, 네.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 예, 그렇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점들을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태도남마와 같이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과거와 전혀 다르게 새로운 변화, 네. 새로운 모습으로 네. 혁신해 나간다는 그렇습니다. 의미도 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만한 그런 멋진 후보들 있습니까? 전당대회. 제주 타운홀 미팅, 네. 광주 타운홀 미팅 쭉 다녀봤고요. 어제 네. 부산까지 이제 합동연설회를 쭉 돌아봤는데 네. 뭐 현재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라면 네. 저도 전망을 제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번 후보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이 그런 댐댐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그분들이야말로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 기대, 갈증,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당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네.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소망이 좀 더 강합니다. 소망. 이게 지도자는요 네. 위기에 꼭 필요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사실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시장, 군수, 도지사들 평상시에 도지사 없어도요, 네. 군수 없어도요 잘 들어갑니다. 예, 예. 정말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절박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네. 정말 죽겠구나. 네, 네. 이런 절박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좀 이렇게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혁신 당하겠구나. 예,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하는데 변화를 당하는다는 건 곧 퇴보,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는 이런 상식을 절감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매듭을 지금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혹시 그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하고 경선 후보가 했던 샌더슨이 했던 구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Enough is enough. 네, 네. 예, 뭐 지역하면 너무 충분하다. 네. 또 달리 뭐 저기 해석을 하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네. 예. 이 말에 사실은 저희 그 자유한국당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주는 그런 표현 아닌가. 물론 외국에서 이렇게 한번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그때 한번 우리 써먹었던 표현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뭐 구태, 뭐 관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다시 혁신을 앞세워서 나간다고 해도 그 매듭지는 그 무엇이 없으면 예, 앞으로 계속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묻다 그만해라. 뭐 그런 예거 그렇죠. 됐다. 드리네요. 그걸 이제 방금 구태라는 네. 그 표현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제 매듭